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밤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큰 눈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단비 소식이 있는데요. 동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점차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오전부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에는 5mm 안팎,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2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상 1도에서 7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13도, 포항과 경주, 영덕 14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 정도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낮 동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1도, 독도 1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 저녁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 3.5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신다면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배낭을 짊어지고 등반하는 걸 백패킹이라고 하죠. 여기에 환경을 의미하는 그린을 붙인 말이 그린 백패킹, 환경보호 활동과 함께 산을 오르는 활동인데요. 기후위기로 인해 금강소나무가 집단고사한 백두대간 현장을 찾아 기후위기 대응책을 고민하는 청년 그린 백패커들을 김서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울진군 소강리 금강소나무숲 일대, 형광색 조끼를 맞춰 입은 20대, 30대 청년 20명 남짓이 수풀을 헤치며 산길을 오릅니다. 해발 800m 지점, 우람한 몸체를 자랑하던 금강소나무가 집단으로 앙상하게 말라 죽어 있습니다. 눈이 적게 내린 데다가 따뜻해지니까 햇볕이 비추면 어때요? 증발산이 빨리 되지. 얘들 먹을 게 없어지는 거지. 땅을 움켜쥘 힘도 없어 뿌리가 뽑혀 쓰러진 나무를 보고 청년들은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소나무 생각하면 항상 푸르고 곱게 뻗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쓰러진 나무를 보니까 진짜 이게 저희의 삶까지 지금 다가왔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줄자를 가져와 죽은 금강소나무의 높이를 재보기도 하고 고사 원인을 파악하려 연구기관에 보낼 토양을 판에 담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문 연구원이 아니라 주말에 짬을 내 기후위기 현장을 찾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주 도민으로서 이 한라산의 고상나무가 고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육지의 깊은 곳까지 동시에 이렇게 고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냥 실생활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라든지 그런 작은 부분들도 실천을 해보려고 하고. 환경시민단체 녹색연합은 지난 2018년부터 백두대간의 기후위기로 인한 신렵수린 고사 현장을 시민이 직접 체험하는 그린 백패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백산과 지리산, 금강소나무숲까지 단순한 등산이 아니라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고사목의 위치나 토양 등 기초적인 데이터를 수집해보는 일종의 시민과학 활동인 겁니다. 정부와 민간 모두가 협력해서 이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우리가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민과학,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후위기를 거창한 의제가 아니라 당장 내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한 작은 시도가 청년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울진군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7개 기관과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원자력의 전기와 열을 이용해 그린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그린 수소 생산단지와 관련해 내년 5월 중앙부처에 기획보고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리그 9위로 올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포항은 지난 4일 오후 3시 스틸야드에서 열린 K리그 2021 38라운드 홈경기에서 FC 서울에 1대2로 역전패하면서 결국 K리그 1 12개 구단 가운데 9위로 전체 시즌을 마쳤습니다. 포항은 송민규와 일류첸코, 팔로세비치 등 주요 선수가 빠져나간 상황에서 K리그에서는 스플릿 B로 떨어지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준우승을 하는 등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서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경북 동해안에서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줄줄이 이어졌고 경주와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북구의 한 병원. 지난 4일 보호사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사흘 동안 의료진과 환자 등 8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보호사가 확진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전수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 직원 등 356명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 총 65명이 추가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포항시는 해당 병원 일부 병동을 코호트 격리하고 의료진과 입원 환자 300여 명과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차 전수검사는 끝났지만 사람에 따라 바이러스가 늦게 발현되는 경우도 있어 확진자가 더 추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밖에도 포항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자가격리 중이었다가 확진되는 등 1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의 최근 일주일 동안 일평균 확진자 수는 28명으로 전주 평균 10.1명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퍼져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오는 12일까지 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확진자가 5,000명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고 우리 포항시도 일주일 동안 196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최대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1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주에서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잇따라 확진돼 학교 교직원과 학생 수백 명이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울진에서는 주말 동안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번 주 들어 추가로 1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2명은 초등학생입니다. 울진군은 후포면과 북면 등의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가 일제히 늘어나면서 이번 주부터 방역 대책도 다시 강화됩니다. 모임 가능한 인원이 비수도권 8명으로 줄어들고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도 식당과 카페 등으로 확대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어제부터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이 8명까지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 학원과 도서관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내년 2월부터는 18세 미만 청소년들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데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는 반발도 나오면서 방역 당국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이제 식당과 카페는 물론 영화관과 도서관 등을 이용할 때도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8명으로 제한되고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접종자 혼자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일주일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이 지침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내년 2월부터는 18세 미만 청소년도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2003년부터 2009년생까지가 적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청소년과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못 맞추게 차라리 학원을 끊었으면 그렇지 저희 아이들 건강이라 안 바꾸고 싶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게 민주주의가 맞는지 저는. 학습권 침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근데 백신을 안 맞았다고 학원이나 뭐 이런 다른 곳에 가는 거를 제한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 개인의 자유나 사생활이나 여러 가지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자신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방역 대책이 나온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화가 와요. 사장님 환불되냐고.
한번 보세요. 마스크 벗으신 분이 없어요. 정말 저희가 다른 그 사장님들 말하는데 청소년들 백신 접종률을 올리겠다고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희생양 삼은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정부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가 끝나는 대로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한편 학부모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여객선 탑승 시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승선권 발매와 승선할 때 실물이 아닌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울릉군 등 7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민 승선 절차 간소화 제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포항에 본부를 둔 아태이론 물리센터는 2021 올해 과학도서 10권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과학도서는 김현철, 강력의 탄생, 김갑진, 마법에서 과학으로, 고재현, 빛의 핵심, 장홍재, 화학연대기 등 모두 10권입니다. 올해 과학도서 선정은 올해로 17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우수 과학도서를 소개함으로써 과학적 소양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시 천년에 200만 원, 울릉군수 김병수 100만 원, 경주시 김영정님 50만 원, 울진군 광화일리 마을에 40만 원, 울릉군 도동삼리 마을회관 30만 원, 울진군 새마을 부녀회 30만 원, 울릉군 서면적십자 20만 원, 울진군 왕피일리 원주민회 20만 원, 울진군 남이성님 20만 원, 울진군 새마을협의회장 이강주님 20만 원, 울진군 윤상원님 10만 원, 울진군 상이군경회 남상북님 10만 원, 울진군 이국배님 10만 원, 울진군 김창호님 10만 원, 울진군 장현종님 10만 원, 울진군 대국님 10만 원, 울진군 한성남님 10만 원, 울진군 박용복님 10만 원, 울진군 김종호님 10만 원, 울진군 전곡리 주민일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의 DGB 금융그룹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무려 우리 돈 41억 원에 달하는 돈을 뇌물로 주려다 적발된 건데요. 대구 은행장을 지낸 김태호 회장 등 4명이 기소됐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DGB 대구은행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대출 전문은행을 인수했습니다. 여신 업무, 즉 대출만 가능한 특수은행이었습니다. 지난해 대구은행은 새로운 시도를 시작합니다. 업무가 제한적인 이 은행을 키우기 위해 예금 등의 수신 업무와 외환, 카드, 전자금융까지 가능한 상업은행의 지위를 받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금융당국에 로비를 하기 위한 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했습니다. 금액은 무려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1억 원 가량입니다. 대구은행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지 특수은행이 부동산을 사면서 매매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뇌물 제공에 관여한 김태호 DGB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DGB 특수은행 부행장 A씨, 글로벌 본부장 B씨, 부장 C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은행 측이 지난 3월 현지 법인 특수은행이 단독으로 금전 사고를 일으킨 배임 사건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전에 모든 사실을 은행 최고 경영진이 다 알고 있었는데도 현지 직원의 잘못인 것처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추진했는 일을 만약에 부하 직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면은 이것은 과거보다도 더 좀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국제적 망신을 당한 DGB 대구은행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뇌물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얻는 행위는 국제사회 대외 신용도가 떨어지고 로비 자금을 횡령해 회계 투명성을 약화시키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도 의회 예결특위가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예결특위는 어제 경북교육청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이번 한 주 동안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경상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11조 2,527억 원으로 올해보다 5.6% 늘어났고 경북교육청은 5조 1,162억 원으로 16.1% 늘어났습니다. 경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이 1조 5,650억 원으로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포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주시에 비해 인구가 1.6배 많은 구미시보다 590억 원이 많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 편성될 추경 예산 5천여억 원을 감안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경주시 예산이 2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양 제2풍력저지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대구지방환경청 청장실 앞 복도에서 사냥사진과 분변이 발견된 영양군 석보면 풍력사업 예정지의 전면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달 29일부터 철야 농성을 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청에 작업 중지 요청에도 사업자인 GS풍력 측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영양군과 환경청은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환경청은 사냥 분변이 발견됐다고 알려진 6호기 주변 공사 중단과 사냥 서식 여부 모니터링 등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이행 계획서를 검토한 뒤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방송에 지원되는 지역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이 5년 만에 증액됐습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은 45억 3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5억 원이 늘었습니다. 앞서 국회 예결위 심의에서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은 지역 소멸위기와 미디어 환경 변화로 MBC와 민방 등 지역 방송의 경영 부진이 심각하다며 5년째 제자리인 지원금의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오전 2시 45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 육리 앞바다에서 구룡포 선적 10톤급 통발어선 A호가 암초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50대 선장을 포함한 7명의 선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포항해경은 선장이 자동 조타 장치를 이용해 운항 중 암초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눈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단비 소식이 있는데요. 동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점차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오전부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에는 5mm 안팎,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2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상 1도에서 7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13도, 포항과 경주, 영덕 14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 정도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낮 동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1도, 독도 1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 저녁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 3.5m로 먼 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신다면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